이재명 후보가 경제 얘기를 부쩍 며칠 동안 강조하고 있어요. 언론은 지지율이 좀 붙었기 때문에 긴장감에서 나온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아니면 뭐 원래 선거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지 아니면 일종의 반영인지. 아니 그러니까 그 기자 뭐 간담회 같은 형태로 했는데 원래 네네. 이렇게 해요. 네. 선거 중반이 되면 후보가 직접 나와서 상황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통해서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갖다 이제 왜곡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니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것부터 풀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일관되게 해왔던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랑 맞붙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중도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데이터는요. 진보와 중도층의 여론 흐름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네. 오히려 흔들린다면 보수층이 어떻게 할까? 자기들끼리 흔들린 게 많았었지.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가 일로 올까? 절로 갈까? 빠질까? 이 고민을 했던 건데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야 이거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중도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도가 흔들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안 하던 얘기인 민생 얘기를 하네라고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중도층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러니까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게 언제였었냐면 2월달 MBC 100분 토론일 겁니다. 저는 중도 보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념이 뭐가 중요합니까? 민생이 어려운데 그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보수적이라면 그거라도 받아들이고 진보적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행복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경제가 어떤 형태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나? 유연해졌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고 그 층들이 계속 유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40% 중반 후반 50% 초반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말건 그건 언론의 문제인 거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내란 세력 어떻게 할 거야? 저거 냅둘 거야? 어떻게 냅둬? 냅둘 수는 없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기 때문에 또 그걸 확인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은. 네. 그래도 네. 제가 자꾸 걱정만 해서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 속내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전 그 마음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걱정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내란도 극복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무슨 변수는 없을까요? 선거 막판인데 이제 일주일 딱 남은 거 아닙니까? 8일이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막판 변수로 계획하고 있던 게 아마 김문수, 이준석의 단일화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준석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는다 해도 10% 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10%가 더 얹어진다고 해서 대세에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보수, 지금 보수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내란 세력들이겠죠.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전투표는 그냥 먼저 투표를 시간이 없어서 하는 단순히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고심하고 투표를 하는 그 장을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전투표가 저들의 약점이고 두려운 점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두려워했을 때에 보수는 늘 긴장하고 패배를 감지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문수는 사전 투표를 다시 독려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쫄지 않았다. 아. 라는 반대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내 약점이고 우리 국힘의 약점인데 이걸 들키는 순간 확실하게 질게 이제 자명하니 나는 그 부분에선 자신 있어. 그리고 선거로 장난치거나 부정선거에 대해서 난 결을 같이 하지 않아 라고 발을 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것 같아요. 사전투표가 계속 쟁점이 되는데 나는 본투표할 거야 나는 사전투표할 거야 이런 논란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아니 뭐든 하시면 되죠. 하냐 안 하냐가 사전 중요하다. 투표를 하시던 뭐 본투표를 하시던 다 하시면 된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거고 일단 저는 최근에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윤석열이야 계속 예를 들면 호소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윤석열 호소자. 왜냐하면 윤석열 똑같이 그랬어요. 과거에 저 사전 투표합니다 막판에 갑자기 윤석열이. 근데 김문수도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하겠다고. 자기가 4월달 당내 경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전 투표 문제가 많은데요. 맞습니다. 부정선거를 그거를 주장했어요. 없애겠다고 했죠. 네, 공약이. 자기 네. 얘기 거기서 또 사전 투표를 폐지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한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지지층 같은 경우가 사전 투표 안 나오겠다는 여론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야, 이게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본투표 같은 경우 만약에 사전 투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만약에요. 그러면 이거 본투표 해봤자 아무런 소용 없는 거 아니야?라고 느끼는 보수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얘가 매우 느슨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실제적으로 있거든요. 아, 저 진보 좌파 공산 전체주의들이 사전 투표를 결집했다. 우리 나가야 진다 뭐 이런 거요. 네. 아. 그러니까 본투표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또 최근에 보면 또 박근혜 쫓아가잖아요.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윤석열도 지지율 떨어지면 어디 갑니까? 박근혜 가서 만나가지고 TK 이야기 호소하고 핵심 지지층 호소하는 일인데 김문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태들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와 같은 편이야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나 투표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과 이준석이 단열을 한다면 뭐 이재명 후보 말대로 내란 세력이 다시 예를 들면 재결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좀 나이 먹은 윤석열, 이준석 후보는 좀 젊은 윤석열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쓰리윤이네요. 쓰리윤. 아, 네. 카르텔로 섞이기에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하는 세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딱 동일시 된다기보다는 어울려요. 어울린다. 원하는 바가 서로 일정 부분 동일하다라는 네. 생각까지는 합니다. 네.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단일화할 것 같아요. 아, 우리 김 박사님은 저는 한 8 정도였는데요. 네. 지금은 6, 7로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할 가능성이 6, 7. 아까 좀 아직까지 가능성 높은 거예요. 네, 네, 높다고 보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부터 단일화를 할 수 없는 여건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쪽에서 그래 해봐. 뭐 할 거라며. 해라. 꼭 해. 네. 그럴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 효과가 계속 상쇄되고 있는 측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들은 왜 단일화를 하려고 하지? 이런 부분들이 보수의 결집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란 세력의 재결집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단일화라고 하는 효과도 아니죠. 단일화는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가 내란 응징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명정하게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좀 우위를 선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